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7일 오후 3시입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대선의 판세가 굳어진 느낌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제 오늘 종합한 거 보면은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격차는 1%에서부터 10%까지 여러 층이 있지만은 그 중간을 잡으면은 한 5 내지 6%포인트로 앞선다.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예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안철수 후보 지지율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0%, 8%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지율은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막판에 가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로 돌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걸 예비 전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안정적인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단일화를 하면은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여론조사의 일치된 추정입니다.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은 10한 2, 3%포인트 차이로 이긴다. 한 500만 표 차이로 이긴다. 이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단일화라는 말을 입에 담기 싫어하던 윤석열 측에서 어제 오늘 특히 어제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오늘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공식적으로 안철수와의 단일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공론화가 된 거죠.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윤 후보는 또 오늘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에 대하여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이제는 14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정부 구상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그것은 개인 의견이다라고 거리를 두었다가 오늘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금은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면 했지 공론화를 해서 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여론조사를 통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어렵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론화를 하고 그걸 또 여론조사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붙였을 때 그 역선택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이제는 안 되겠다. 뭐 저는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연합 정책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고 모르면 머리는 빌리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20세기가 아니다.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릴까 정도의 머리는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일화를 딱 부러지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윤석열 측에서의 이 제안에 일단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를 돕고 있는 몇 분의 그 당외 인사들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단일화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4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고, 그렇더라도, 그걸 넘기더라도 나중에 인쇄물에,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를 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면은 그 후보 곁에 사퇴라는 도장이 찍힌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유효하죠. 그러나 빨리 할수록 좋죠. 단일화의 타이밍이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때 17%까지 올라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그러다가 요사이 보면은 10% 내외 또는 떨어진 것은 한 8%, 7%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은 5%대로 원위치 해버리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대한 매력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다시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지금 10%, 8%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과 담판을 하는 것이 마지막 찬스가 아니냐 하는 판단을 아마 안철수 후보 측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단일화를 잘못하면은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자리 나눠먹기다, 야합이다. 과거에도 있지 않았느냐. 1987년에 유명한 DJP 연합, 김종필, 김대중 두 사람이 DJP 연합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할 때 거기에 방어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근사하게 써야 하고 여기에 진심이 담겨가지고 단일화가 곧 보수 대연합구도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지방선거에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국정 운영에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국회와 맞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 안철수의 몫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기능일 수도 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정부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잘할 것 같은 교육, 과학을 안철수 후보를 무슨 부총리든지 아니면 국무총리로 기용해가지고 맡기는 식의 그런 아주 근사한 또는 상당히 신선한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단일화를 해야 1+1이 아니라 1+3도 될 수 있고 1+4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단일화를 잘못하면 1+1이 1이 될 수도 있고 1+1이 서로 상쇄를 해가지고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일화냐가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